65세 은퇴자가 100만 불로 사는데 10년도 못 버티는 주라고 하는 주제 내용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게 CNBC 뉴스예요. 100만 불이 있었을 때 Every State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냐, 그리고 어디가 가장 돈을 빨리 소진하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연구 조사를 한 거네요. 100만 불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면 은퇴 계좌 401k다 IRA다 이런데 100만 불이면 충분까지는 아니어도 은퇴하고 나서 어느 정도 편안히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CNBC에서 100만 불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건데요. 어떻게 플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도 한데 어찌됐건 살펴보시죠. 가장 짧게 산다라는 거는 결국은 가장 어떤 생활비가 비싼 주를 말하는 것이고, 가장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거는 가장 싼 주를 말하는 걸 텐데요. 어떻게 됐을지 한번 보죠. 자, 보통 은퇴자들의 삶의 기간, 예상 라이프 타임을 가지고 한 25년 이상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25년 또는 그 이상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관리 업체인 피델리티에 따르면 보통은 어떤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을 25년에서 30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일단 내가 65세에 은퇴를 한다고 하면 9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25년 이상은 살 수 있도록 내 재산으로부터 현금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상은 어떠느냐라는 거죠. 다음 지도를 한번 보면 이게 이렇게 흐릿할수록 비싼 주라고 보면 돼요. 서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비싸죠. 여기는 하와이 비싸고, 동부와 남부 쪽이 좀 더 괜찮다라고 볼 수 있네요. 좀 생활비가 높지 않은 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100만 불로 캘리포니아 예를 들어서 거주한다고 하면요, 65세의 은퇴자가요 13.8년이네요. 14년도 채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1등은요 하와이예요. 10년 정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하와이가 굉장히 거주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Go Bank Rate이라고 하는 그런 금융 웹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연방 노동국 자료를 분석해서요, 주별로 65세 이상의 주민들이 지출하는 주택 가격, 공과금, 헬스케어, 교통비, 식비 등의 어떤 연관 생활비를 추정한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택 비용 같은 경우는 대략 연간 2만 불, 그리고 유틸리티, 교통비 5천 불 각각 그렇게 든다는 거고, 의료비도 한 7천 불, 8천 불 들고, 식비 5천 불 등 해서 총 7만 불이 넘는 그런 금액의 생활비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했네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100만 불을 모두 쓰는 그 기간을 다 산정을 해봤더니 캘리포니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3.8이니까 한 10개월 정도 되는 거죠. 이 말은 65세부터 시작을 하면 80세가 되기 전에 재산이 모두 탕진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하와이 같은 경우 10년 4개월이니까 이거는 더 짧아요. 75세 되면 안 되는 거고,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 두 번째로 12.8, 굉장히 짧은 거죠. 이에 비해 미시시피나 오클라호마 딱 들어도 좀 이렇게 생활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할 텐데 굉장히 길죠. 그렇다 해도 이 지역에서도 25년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내가 생활비를 그대로 다 갉아먹는 거죠. 투자를 안 했다라는 거니까, 이걸 키워서 그만큼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걸 감안하지는 않은 거니까 실상은 다르겠죠. 내가 투자해서 불리고 그 일부를 쓰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죽을 때까지 현금이 바닥나지 않아야 하는데라는 그런 걱정은 여전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특히 비싼 주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평생을 여기서 살았는데, 비싼 주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미시시피 가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는 반대로 미시시피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65세에 은퇴했는데 나의 예상 수명이 90세 100세 시대인데 그렇게 살게 될 텐데 그 사이에 내 재산이 다 소진된다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걱정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금융 전문가들은요, 이 인플레이션 등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100만 불로 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짧아질 수도 있다. 꼭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 역시 이 투자하는 그런 수익에 대한 것도 변수를 감안해야 될 테니까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전체 미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미국 지역을 일반적으로 에버리지를 냈을 때 찰스 슈왑이라고 하는 또 금융기관, 유명한 피델리티처럼 유명한 데죠. 그래서 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이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대략 한 190만 불, 200만 불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에 반해 실상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55세에서 65세 사이의 미국인들의 평균 저축액은요 대체로 한 20만 불에 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100몇십만 불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401k라던가 IRA에 가입한 이 슈왑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이러한 부족한 노후 자금 탓에 은퇴를 계속 미룰 계획이다라고 답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도요,
2022년도 현재에는 75세 이상인데도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노년층의 비율이 지난 20년 전에 비해서 2배로 늘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은퇴자 협회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 은퇴할 연령에 있는 분들인데 거의 80%가 은퇴할 생각이 없다라고 해서 어떤 편안한 노후 생활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암울한 전망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기사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는 각자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은퇴 현금 흐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은퇴했을 때 100만 불이건 200만 불이건 그게 절대값이 중요한 경우는 별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것이고, 그 은퇴 이후에 내가 가진 재산으로 나의 여생을 보내기에 충분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게 누구에게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절대적인 그 돈이 많건 적건 무관하게 그에 대한 고민은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고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그렇죠? 각자의 고민이고, 그리고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요. 젊으면 젊을수록,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모두에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통 강의할 때 많이 쓰는 자료인데요. 우리가 파이낸셜 프리덤이라고 얘기하는 것, 재정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이에 대해 고민을 합니다만, 이 말은 뭐냐 했을 때 우리는 리타이어먼트, 은퇴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강제로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은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퇴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일을 안 한다라는 그런 상황보다는 돈에 얽매여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컨대 내가 원하는 그런 일을, 내가 원하는 어떤 대상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자율적으로요, 그리고 원하는 만큼 또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현금 흐름이라는 거죠. 그게 있겠냐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은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만들어내는 현금이라는 것은 earned income, 이건 은퇴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해서 내 주 어떤 직업으로부터 나오는 현금일 것이고요. 그리고 기타 투자에서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라고 했을 때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투자를 해서 여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보험과 어뉴이티를 통한 수동적인 현금 흐름도 있을 것이고, 또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 연금을 통해서 받는 현금 흐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전체 현금 흐름을 통해서 앞서 얘기했던 파이낸셜 프리덤을 달성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확보되느냐, 그게 중요하고,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안정적인 미니멈 캐시플로우를 확보할 수 있느냐인 건데, 이게 모두의 숙제인 것이고, 앞서 얘기했던 100만 불, 200만 불 여기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게 반영됐다면은 이 내용을, 이 현금 흐름, 내 은퇴 이후에 현금 흐름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절대값이 중요한 건 아닐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